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서양은 현관을 이렇게 쓰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한국의 현관은 실내이면서도 마치 실외처럼 사용된다는 점에서 드문 경우이죠. Where do you take them off? Right here? You put them, yep. 그래서 처음 한국 현관에선 외국인들은 어디서부터가 실내인지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집을 바라보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한국과 해외의 현관들,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왔습니다. 자, 들어와. 자. 일간 소울 영화입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문 근처에 열쇠를 던지고 바로 거실로 들어가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현관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인구의 60% 이상이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A recent national poll found 2 out of 3 Americans take their shoes off when they come in their house.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현관은 신발을 벗는 곳이기 이전에 동선을 연결하는 곳인데요. The entryway flow is so important. Like, you need to be able to throw the keys down, throw the glasses down, being able to walk in and just throw stuff down. 이런 생각 차이는 현관을 부르는 이름에도 드러나죠. Entryway. This is our entryway. This is the entryway. 영어권에서 대체로 현관은 entryway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뜻인데요. 한국의 현관이 잠시 멈춰서 실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라면 미국의 현관은 물건만 내려놓고 막힘없이 지나가는 일종의 드롭존인 것이죠. 근데 미국 현관이 이렇게 기능이 단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집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발장이나 수납 공간을 차고나 집 뒤편에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The garage is on the back side of the house, so we can use that door a lot more. 사실 우리처럼 현관이 하나의 분리된 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부 고급 주택이나 추운 지역에서는 현관을 방처럼 분리해 베스티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This is what I call the vestibule. When you walk in, we have a vestibule. 하지만 이런 전실 공간은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추가된 구조일 뿐 한국처럼 일반화된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한국 현관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거에 대한 생각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단차입니다. 이 문턱 때문에 한국의 현관은 하나의 경계가 되죠. 실내를 더 높여 먼지나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요. 망했다, 망했어나. 사실 한국인들이 실내 바닥의 청결을 남달리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바닥 난방입니다. 서양인들에게 마루는 그냥 서 있는 곳이지만 한국인들에게 바닥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난방기구인데요. We have this thing called ondo, right? Heated floor. So when we sleep, we literally hug the floor. 때문에 외부와 경계를 만들 필요가 더 클 수밖에 없죠. Make sure your shoes are off, because it's like a Korean kind of traditional thing. Oh, sorry. 이렇게 현관에 단차를 둔 것은 현대식 주택 이전에 이미 한옥에서부터 익숙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온돌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구들장 아래로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내 바닥이 외부보다 높아야만 했던 것인데요. When you heat the fire, it heats this huge mass of stone and clay.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When the rain falls, it hits the ground and splatters. If this is all on the ground level, then it'll splatter on the wood. 그러니까 한국의 집은 유난히 사계절 날씨의 변화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공간이었던 것이죠. 너무 신기한 게 비가 딱 요 경계까지만 딱 젖어 있어요. 와, 처마 라인이 기가 막힌데. 또 하나 특징이 바로 현관 바닥의 재질입니다. 보통 한국 현관의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젖은 신발이나 우산뿐 아니라 실외에서 사용하는 유모차, 자전거 등을 보관하려면 청소에 용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인들 입장에서 서양 현관을 보면 러그만 깔아 먼지를 턴다는 것이 좀 찜찜해 보이는데요. You need a mat or rug to designate the entry area and keep your floors clean. 하지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면 러그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현관구역을 우리처럼 타일로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중문이 없으십니까? 현관에 설치하는 이 중문의 유행 역시 한국 현관의 특징인데요. 좁아 보이거나 답답할 수 있는데도 한국인들이 중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문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난방에 진심이죠. 중문을 설치해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것인데요. 냉난방은 살리면서 개방감은 열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중문은 여름철에는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외부 시선이나 소음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곳을 넘어 내부를 보호해주는 차단막 기능을 하는 것이죠. 왔습니다. 들어가죠. 그렇다면 한국의 현관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6, 70년대 영화 속 집들을 보면 지금의 현관은 찾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집의 구조는 전혀 다르지만 신기하게도 비슷한 점이 보이죠. 실내로 들어가려면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고 중문을 거쳐 신발을 벗은 뒤 마루로 올라가는 동선이었습니다. 실내로 향하는 공간을 나누어 활용하던 이 관점은 지금과도 비슷한 것이죠. 지금의 현관의 모습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당시 건축가 박길룡은 우리 전통 생활 방식과 온돌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분산된 동선을 정리하고자 일본식 겐칸의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Where we are going to put shoes. And in Japanese genkan, we always have differences of the height. 그래서 일본의 겐칸과 한국의 현관은 가장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일본의 겐칸은 주로 신발을 벗어두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카에리. 다다이마데쇼. 수납 공간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반면 한국의 현관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조가 표준화되면서 수납이 강화되고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점차 발전해 온 것이죠. What is Koreanness? 전문가들은 이런 유연한 적응력이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So it's always evolving in a way. I think it's really the reflection of how we went through tremendous social change, political change. 서양의 현관이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내려놓는 곳이라면 한국의 현관은 변화무쌍한 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따뜻하고 청결하게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었을까요? 부침 있는 역사 속에서 적응하고 발전해온 한국인의 유연함을 잘 보여주는 현관. 여러분에겐 어떤 공간인가요? 오늘도 문화와 트렌드를 읽는 관점이 생기는 영어,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